이 mRNA 치료제라는 개념은 저것까지 가버리면요 의학이 완전 다르게 바뀝니다. 아, 진짜.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탈모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근데 네. 어쩌면은 제가 모근을 잡는 수용체 같은 예를 거 들자면 그렇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과학을 꽤 아시는 분들이 올해 노벨 의학상을 그냥 보잖아요. 너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어떤 거요? 우리는 지금 백신을 왜 맞죠?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려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이 노벨상의 업적이 mRNA가 면역 반응을 너무 강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자극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했다고 우리만 쓰지 말고 네. 이 슬라이드는 다른 노벨상 해설자들도 많이 갖다 퍼서 쓰셔라. 많이 보세요. 안 될 거 학 보시면 자,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면역 반응에 선천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적응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이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항체와 T세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면역은 적응 면역이에요. 그래서 선천 면역은 좀 쉽게 얘기하면 항체와 T세포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선천 면역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항체와 T세포가 제일 우월한 면역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주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하다 보면 일주 동안 고급 준비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선천 면역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선천 면역은 즉각적으로 나와요. 몇 시간이면 나옵니다. 선천 면역은 적응 면역이 부족한 그 재빠름, 그때 시간을 커버해주는 느낌. 근데 사건을 되게 종결시키는 건 좀 약해요. 들어오면은 5분 대기조로 막 그렇죠. 버텨내기는 한다. 백신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적응 면역이에요. 면역의 기본인 기억 현상. 그다음에 특이성. 우리가 특이성은 뭐냐면은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코로나19에 대한 것만 되지 그렇죠, 그렇죠. 독감까지는 아닌 나오죠.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특이성이거든요. 네. 근데 선천 면역은 즉각적인 건 좋고 5분 대기조인데 특이성이나 기억은 없습니다. 선천 면역 반응에는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선천 면역 반응이 우리가 적당히 일어나는 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걔네들은 항상 너무 오버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개는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대개 이 적응 면역 반응도 가끔 오버할 때가 있는데 네. 걔들은 그런 잘 안 일어나요. RNA 백신은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선천 면역도 조금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선천 면역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적응 면역이 네네네. 잘 일어나려면 RNA 백신을 캐털린 캐리코가 하기 전까지는 아까 과도한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천 면역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요. 너무 세게. 오버했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면역학 해설 강의에서 캐털린 캐리코의 업종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개발한 거라고 할 때는 그때의 면역 반응은 적응 면역이 아니고 선천 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쉽게 설명할 때는 선천 면역 반응을 요 순간에는 염증 반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선천 면역 반응은 살짝 일어나고 적응 면역 반응은 이제 세게 일어나면 좋다. 포격 지원 요청했는데 핵 썼다고 그러고 네. 진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과도한 염증 반응 문제를 캐털린 캐리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 때는 바야흐로 1956년. 이제 아이작스는 영국 사람이고요. 네. 린덴만은 이제 스위스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영국의 연구소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57년도에 논문을 냅니다. 네. 인터페론의 발견이었어요. 인터페론은 저 두 분이 처음으로 발견한 면역 반응 중에 나오는 사이토카인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맨 처음으로 나오는 방어 물질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 오버하기 쉽다. 그래서 저 인터페론을 안 거는요. 이제 57년도에 처음 논문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두 분은 저 인터페론의 발견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아직 못 그런데 받았나요?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그 당시에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희 그 발견한 거 맞아?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미약하다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작스 같은 경우는요. 자살 시도도 두 번이나 했대요. 병에 걸리셨군요. 네. 그러다가 또 뇌출혈로 4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린덴만은 좀 더 오래 사셨는데 그분도 201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고 돌아가신 63년도 논문을 보면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Foreign nucleic acid as a stimulus to make interferon. 그러니까 nucleic acid가 DNA나 RNA 같은 건데 이것이 foreign, 내게 아니고 네. 남의 외부. 걸 넣어줬더니 네. 그랬더니 인터페론 나오게 하네? 이거예요. 그렇죠. 야, 이런 외부 DNA나 RNA 같은 게 있으면은 왜 이런 인터페론 같은 게 나오고 선천 면역 반응이 자극돼? 그래서 왜 오버해서 염증 반응이 되기가 쉬워? 이거를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상은 알았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결국 아는 사람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캐리코가 또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왜 그런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2011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노벨상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톨라이크 리셉터를 발견한 사람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 톨라이크 리셉터라는 걸 우리말로 할 때 톨 유사수용체라고 하는데요. 네. 톨 유사수용체가 외부 유래의 DNA나 RNA 같은 걸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인터페론 같은 선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원인 네, 물질을 네. 찾아낸 거죠. 원인 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지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신 분들이 한 1990년대에 발견하셨거든요. 그분들이 2011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올해 노벨상은요. 드류 와이즈만이랑 그 다음에 캐털린 캐리코가 2분의 1. 상금이 2분의 1씩이에요. 3명이 맥시멈인데 네. 2020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발견한 노벨상은 3분이 받으셨는데 3분의 3분의 1, 1씩.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 2011년 보세요. 4분의 1, 이상할 4분의 겁니다. 1, 2분의 1.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개발한 큰 거죠, 공로가. 아니 근데 그렇게 한 업적에 대해서 누구 크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해는요. 세 사람이 다 그 해의 업적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거고요. 네네. 근데 이 해에는요. 톨 유사수용체 발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 해에는 선천 면역 시스템의 이해였습니다. 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브루스 보이틀러랑 율리스 호프만 두 사람은 톨 유사수용체의 발견, 오른쪽에 있는 랄프 스타인만은 덴드틱셀의 발견. 그러니까 선천 면역계의 이해라는 큰 틀 안에서 톨 유사수용체의 절반, 덴드리틱셀 수지상세포 절반 해서 2분의 1씩 나누고 이 기어에 두 분이 한 거니까 4분의 1, 4분의 1. 자,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만남과 이 두 분의 이 역할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건데 다른 해 노벨상 같은 경우는요 생리학상만 보더라도 과학계, 의학계 주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각광을 받고 살았고 그런 분들이 또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그 캐털린 캐리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막 과학계에서 무시도 당했고 조롱도 당했고 대학 잘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사실 드류 와이스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또 의학계 주류에 있던 분은 맞아요. 네. 예. 이제 캐털린 캐리코가 약간 좀 무시당하고 그럴 때 그분이랑 복사기 앞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럼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드류 와이스만은 인재를 알아보고 캐터린 캐리코의 약간 정제되지 않은 어떤 또 아이디어들 많이 정제할 때 같이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노벨상을 받으면 가장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한 대표 논문이 2개나 3개가 거기 항상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가 리스트가 돼 있어요. 이번 노벨상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논문 하나가 이겁니다. 2005년도에 이미지트란 데 논문이 나온 거예요. Suppression of RNA Recognition by Toll-like Receptor. 톨라이크 리셉터에 의해서 네. RNA가 인식되는 것을 네. 억제함. 이게 그냥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역제한다. 다시 네. 말해서 네. 염증 반응을 안 일으킨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네. 뭐 임팩트 어쩌고 돼 있는데 뉴클레오사이드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면역 세포가 가진 톨 유사 정체 때문에 인식이 돼 가지고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뉴클레오사이드 RNA의 구성 성분을 좀 조작을 했더니 그게 안 일어나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TNF 알파, 뭐 IL-12 이런 거 있어요. 네네. 저런 게 인터페론처럼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들입니다. 네. 폴리 IC가 있고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RNA들입니다. RNA. 네, 그냥 RNA 넣어주니까 보면은 맨 위에 줄을 보면은 TNF 알파, IL-12 이런 거 빵빵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unmodified 아래를 보면은요. 저것들이 다 RNA를 구조를 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뭐? 사이토카인들이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조작을 했더니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저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DNA는 GATC라는 TC. 벽돌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네네.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RNA는 뭐 GAUC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U가 유리딘입니다. 그 유리딘을 가짜 유리딘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서 했더니 이 m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은 다 유지가 돼 있는데 네. 톨 유사수용체랑 결합은 못 해가지고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더라.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고 모양이 네, 비슷하다 네, 보니까 네, 네. 기능은 할 수 있는데 네. 톨라이크 수용체만 억제시킨다. 그렇죠. 못하게 인식을 한다. 못하게 한 거죠.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2번과 3번 논문입니다. 아. 네. 어. 이게 뭐냐 하면은 과도한 염증 반응이 있는데 과도한 염증 반응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럼 내가 mRNA 백신을 넣어준 그 의미 자체가 사라져 퇴색돼 버립니다. 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아까 조작을 통해서 막았죠. 그랬더니 단백질 합성 방해가 되는 그것도 막아집니다. 아. 이제 이 업적은 진짜 한 줄입니다. 야, mRNA 백신 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생겨서 못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RNA를 좀 바꿔서 넣어줬더니 이것이 염증 반응이 아니라서 그 자체로도 좋고 염증 반응이 안 때는 단백질 합성이 더 잘 돼. 어. 끝입니다. 여기서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unmodified mRNA. 그 자연적인 폼의 RNA를 만약에 쓴다면 네. inflammatory response라고 나와요. 염증 반응이 너무 세게 일어나서 문제다.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변형된 유리딘 네. 면역증이 안 일어나더라. 염증 가는 감소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단백질 합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된 게 가장 중요한 올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네. 저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러게요. 많이 벌었어야죠. 저거를 한 다음에 돈으로도 될 것 같아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RNA 세라피틱스라고. 네네. 했는데 그 회사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분들이 막 유명한 과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던 차에 저 일은 발명자는 저 두 분이지만 특허권은 그 학교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저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는 저 가치를 잘 모를 때 헐값에 저걸 사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싼 값에 모더나랑 파이저. 바이오엔텍에 팔았습니다. 아, 주식을 이렇게 그때 학교가 헐값이라고 했지만 얼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 반은 줬을 거예요. 그 정도 돈은. 아. 그러니까 영원은 아닌데 네네. 그거는 지금의 가치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이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비하인드에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점 2. 이 쉽게 분해되는 RNA.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하신 분은 피터 컬리스라고 네. 살아계신 분이고 캐나다에 있는 생화학자입니다. 네. 이렇게 무슨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질 입자를 싸가지고 뭔가 딜리버리하는 요즘에 약물 전달체 기술 네네네. 이런 걸 하는 화학자세요. 지금 그 mRNA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말 그대로 지질 나노 입자인데요. 네. 이거가 가장 mRNA에 최적화된 거를 이 피터 컬리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약간 구성 성분이 좀 다른데 네. 모더나나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나 다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가운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그 RNA. 빨간색이 RNA인 거고요. 네. 저 RNA가 잘 없어져 버리니까 저게 잘 없어지지 그렇죠. 않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세포로는 더 잘 들어가게.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요. mRNA는 음전하를 띠고 네.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지질 입자를 써가지고 그것들이 mRNA가 중성. 붙어서 이렇게 딱 중화가 되게 해놓고 바깥쪽은 중성 지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 그대로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질이 들어. LNP. LNP. 지질 나노 입자를 싸진 걸 넣어주게 됐죠. 이 쉽게 분해가 안 되고 전달이 잘 되고 네. 또 저 안에 있는 제 RNA도 어떻게 된 거예요? 캐리커의 기술로 휴도유리딘으로 바꿨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염증 반응 걱정 없이 프로틴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 항체나 T세포 면역 반응은 잘 일어난다. 네.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백신이 어떤 이제 성과를 나타낸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네네. 네. 2020년 1월 11일에 그 중국 쪽에서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염기 서열을 퍼블릭에 공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유전자를 알아야. 알아야 되니까. 네. 근데 모더나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백신의 가장 첫 번째 타입, 그거를 만든 게 2월 7일입니다. 한 달도 안 걸렸네요. 근데 안 걸렸어요. 네. 우와. 그냥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말 그대로 합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만 하더라도 무슨 뭐 대장균이나 이스트가 만들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험관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아니,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번에 쓰인 많은 백신들이 있는데 효과가 다 있긴 있었지만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좋은 거네요. 효과가 좋은 건데 맨 위에 파이저 바이오엔텍, 네. 두 번째 모더나가 다 오른쪽 끝에 가 있죠. 이번에 물론 뭐 얀센도 노바백스도 충분하고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걔네들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효능이 무조건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효능이 좋은 거는 mRNA 백신을 하니까 이 항체도 잘 생기고 이제 이게 mRNA가 가진 특성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그럼 mRNA 백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신종 바이러스나 변이주에 대한 백신 개발. 신종 바이러스 또 오면 이제 mRNA가 백신이 공식이 됐습니다, 이제는요. 빠르니까. 네. 찍어내. 한 달 내로 만들어내서 찍는 거죠. 그렇죠. 신종 바이러스가 또 오더라도 이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게 벌써 이미 입증되고 있는 거가 제가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서만 그렇지 신종 변이주 지금 바뀌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백신이. 거기에도 대응을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와야지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 없을까? 우리 이런 백신은 우리가 너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 됐어. 지금까지. 응. 자, 그러면 mRNA 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효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 특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안 해볼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의학계 이런 거 있어요. 야, 이 백신 개발하면 무조건 노벨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또 그런 뭐 있죠?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있을 것 같으세요?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 HIV 백신 아직 개발이 안 됐죠. 노벨 상감이 더 하나 맡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자꾸 탈모를 얘기하시네. 저는 탈모는 감염병이 아닙니다. 네, 탈모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네 번째 용도로 뭔가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옵니다. 기다려. 인류가 가진 감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감염병 현재도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백신은 무조건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모더나나 이제 그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 저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런 종류의 것들도. 또 하나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죠. 결핵. 결핵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들 때 BC라는 백신을 맞는데요. 그 백신이 굉장히 후진 백신이에요. 굉장히 효과 좋은 뭐 결핵 백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누구나 해볼 만한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안 된 걸 또 할 수 있을까 중에 하나는요. 이런 면도 하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나와야지 뭔가 백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스파이크 단백질처럼 그냥 그 단백질 하나 나오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백신을 만들려면 그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색깔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막 4개가 나와가지고 또 아주 예쁜 모양을 합쳐져야 돼요. 저런 경우는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렇게 합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걸 RNA로 저 4개를 나오게 하잖아요. 네. 세포에서 만들어지면서 진해 가서 합쳐집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난제 백신 이런 것들이 희망이 조금은 있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 다음 노벨상 홈페이지에서 그 노벨위원회에서 공식 홈페이지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신 그 베이스 모디피케이션 방법이 너무 좋아서 우리 상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방법은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 퇴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입니다. 와, 환자 맞춤형 암 백신. 네. 말만 들어도 웅장하다 그냥. 그렇죠. 저 영어로 이제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인 건데요. 네. 네. 저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은요, 저거는 코로나19 백신 전부터 화두가 있었어요. 저 화두가. 오, 네네.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이 네. mRNA 백신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걔네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저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 약간 주춤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거. 하지만 지금 다 쟤네들 저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네. 빠방하게 생겼거든. 네, 사실 저건 예방 백신이 아니고요. 치료제예요. 저거는 진짜 개발이 아직 안 됐는데 개발이 됐다고 치면 어떤 상황에서 쓰일 거냐.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위암이에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당신은 뭐 무슨 뭐 스테이지 몇 기고 해서 이거를 수술은 했지만은 무슨 뭐 항암 치료를 받고 뭐 해야 된대요. 네. 근데 수술을 하다가 조직을 꺼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조직을 가지고선 빨리 이게 유전자 염기 서열 시퀀싱을 해가지고 내 암에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합니다. 돌연변이 다 달라요, 환자마다.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돌연변이가 됐다는 건 벌써 원래 나였지만 그 세포는 내가 암으로 계속 인식이 내가. 되는 거죠. 그 돌연변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T세포의 항원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T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항원이 된 데를 그만 골라가지고 그걸 내 몸에 다시 넣어줘요. 그러면은 기대하는 거는 수술하고 그 백신을 맞으니까 재발이 안 되네.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mRNA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이 네. 개념만으로는. mRNA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넣어줘도 돼요. 근데 왜 이것이 mRNA랑 궁합이 잘 맞을까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거죠. 미리 만들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 만들자고 2년 걸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달 만에 만들어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mRNA가 잘 어울립니다. 암 환자마다 돌연변이가 다르다. 네네. 근데 거기서 T세포를 자극시킬 수 있는 항원을 우리가 네오안티제라고 신생항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백신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mRNA가 궁합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논문 2개가 저런 개념으로 2017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논문 뭐라고 돼 있어요? 퍼스널라이즈드 RNA RNA 백신이라고 돼 있어요. 네. 바이오엔텍의 창업자 부부. 저 1저자와 레스터스 2저자가 그 부부입니다. 저게 바이오엔텍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언제? 코로나 팬데믹보다 전에.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죠. 코로나 후에 그러네요. 2023년도는 3년. 이게 최근의 동향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 이번에는 부부가 양옆으로 이제 섰어요.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바이오엔텍이 기반이 된 논문입니다. 판크레아틱 캔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상시험을 했습니다. 일상시험은 효능을 완전히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누구는 T셀 반응이 잘 나오고, 누구는 적게 나왔는데, T셀 반응이 잘 나온 사람들은 혹시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더나도 이런 논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이런 치료제에 가장 상상 가능한 게 이 사람은 선천성으로 유전자의 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떤 단백질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없어.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 사람은 그 단백질만 넣어줘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살 수 있는데 사실 네. 그런 경우에 유전 질환 중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을 약으로 넣어주는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RNA를 넣어주면 그냥 지 몸에서 만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mRNA 치료제의 원리거든요. 희귀병 같은 거나 그렇죠. 근데 지금 모더나나 이런 데서는요, 희귀병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뭘 넣어줘서라는 그 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치료할 네. 수 있는 아니 진짜로 과장하면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 TNF라는 무슨 뭐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면 TNF라는 거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네. 그거 만들기 비싸요. 하지 말고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mRNA를 넣어주자. 이건 선천성 질환이 아닌데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따지면. 이 mRNA 치료제라는 개념은 저것까지 가버리면요, 의학이 완전 다르게 바뀝니다. 진짜.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탈모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근데 어쩌면은
제가 모근을 잡는 수용체 같은 예를 거 들자면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하게만 알면 치료제는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mRNA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예, 예. 모든 병을 예, 예. 원인만 알게 된다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실제로 이 mRNA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요, 면역학계에서는 어떤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그 병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만 알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이미 돼 있었어요. mRNA가 아니더라도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게 너무 과도하다 그럼 항체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요즘에 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mRNA를 이용하면 더 쉬워지는 거죠. 이거는 백신의 논리고요. 그러지 말고 어떤 생물학적 기능이 있는 단백질,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넣어주면 그게 바로 이제 RNA 치료제거든요. 네. 이건 제가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네. 제약산업의 시각에서 본다면 약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를 먹으면 또 주다 한 번을 맞으면 농도가 내 체내 농도가 얼마가 딱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나 없어지고 네. 이게 규칙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규칙에 mRNA가 나와. 왜냐하면 mRNA는 mRNA 자체가 활성 물질이 아니고 mRNA에서 나온 단백질이 단백질이 활성 활성 물질이니까 그게 딱 나와야지 우리는 약효가 있을 수 있어. 어. FDA 같은 상황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모더나 같은 애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mRNA를 주사한 다음에 단백질 농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나옵니다. 오.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 자체가 치료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거다. 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제가 마지막 보여드리면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2021년부터 저 두 분이 유력하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 두 분의 공으로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노벨상의 핵심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노벨상위원회가 어떤 시사적인 상황을 그렇죠. 의식합니다. 2020년에 노벨상이 C형 감염 바이러스의 발견이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랬는데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 첫 해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겁니다. C형 감염 바이러스는 89년도에 발견을 했는데요. 발견하고 나서 25년 후에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정복을 끝낸 바이러스. 네. 그거에 기여를 한 거 2020년에 첫 해에 그걸 줬죠. 그래서. 오늘 멋진 해설해주신 신희철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아, 예, 박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